안녕하세요. 네, 조준이라고 합니다. 모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리테일 데이터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로를 활용하여서 리테일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및 분석을 하고 또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간략한 제 소개와 함께 발표 순서 및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 데이터 및 인사이트 분석가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전에 잠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따끈따끈하게 막 출간되는 바로 시작하는 태블로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 저자로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블로의 태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태블로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고요. 여러 활동들은 간략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블로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태블로 툴 자체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또 과제도 하면서 태블로 스킬업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분들께서 태블로를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좀 들을 수 있었고 좋은 자극을 받아서 제 업무에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과 좀 스터디도 조직하면서 태블로 자격증을 좀 취득하게 되었고 태블로의 무궁무진한 그런 활용 가능성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이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되어서 당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P사의 이런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영상이 소개되기도 하였고, 또 이를 계기로 태블로사에서 운영하는 챔피언 커뮤니티 그룹에 들어가고, 또 데이터 토크 관련 패널을 출연하면서 태블로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태블로 전문 블로그인 태블로 위키 블로그를 컨트리뷰터로서 공동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화 방법은 물론 분석 기법 및 시나리오 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식 및 여러 인사이트를 오늘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금요일 발표에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 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후 제가 주로 다뤄본 판매 및 재고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다양한 시각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각화하거나 분석을 할 때 고려한 요소들이 정말 무수하게 다양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무엇인 what, 어떤 매트릭을 측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를 정하는 것인지부터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주요 KPI를 아주 일부만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소속되어 계신 산업군, 회사 업종, 회사 전략, 주요 브랜드, 주력 제품, 주요 프로모션 이벤트 등 상황에 따라 보는 KPI가 각자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KPI가 중요하니까 이걸 보세요가 아니라 어떤 KPI를 보든지 간에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떠올린 다음에 분석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무엇을 말할지를 정하고 나서 누구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들의 공통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파악한 후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시각화 및 분석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간단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봤을 때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플 is the best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별도의 부연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에는 고객 세그먼트, 세로축은 제품 대분류, 중분류별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매출 정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일까요? 네,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간단히 색상을 활용한다면 붉은색 계열의 매출이 낮고 푸른색 계열의 매출이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데이터와 뷰를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막대의 높낮이를 통해 매출의 크고 작음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고 정확한 수치는 텍스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제품 대분류 및 중분류는 계층을 생성해 두어 필요시 원클릭으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좀 시각화를 좀 간단하거나 단순화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에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의미 있고 또 하나의 스토리로 전달할 능력은 필수 역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간단한 예시로 보면 우선 왼쪽에서 해당 제품의 월별 판매 트렌드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 해당 제품의 키워드 언급 빈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여름인 7월, 8월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키워드 검색 빈도 또한 판매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시즌에 맞추어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할 때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근거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예시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 수치를 보여줬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뒷받침 근거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각적으로 이쁘고 디자인이 뛰어난 시각화미 분석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돌출할 수 있는 결론 또는 내용이 없으면 좀 반쪽짜리 시각화 및 분석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또한 예시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간략히 막대 및 라인 차트를 이중축으로 만들어서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이 대시브들을 통해 2020년부터 연간 출국 인원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는 이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시나요? 코비드 영향이 있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각화는 특정 현상을 분석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액션을 취하기에는 적절한 시각화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동일한 데이터를 월별로 기간을 쪼개서 드릴다운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최저치를 찍은 이후 전반적으로 월별로 우상향하는 추세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파란색 계열의 색상으로 표시해둔 7월 및 8월의 경우 전월 대비 약 30% 혹은 그 이상 출국 인원수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여름 휴가와 맞물리는 시즌으로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2022년에도 그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 또한 22년 4월을 기준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2년 7월, 8월에 항공기 운항 증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시각화미 분석한 결과는 실제 어떤 행동을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 활용도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쉽게 이해하는 심플한 비주얼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및 액션이 맞물렸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힘이 크게 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에 데이터가 위치해 있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몇몇 리테일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소속된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막바지에 좀 어렵게 되어가지고 슈퍼스토어 데이터와 다른 퍼블릭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시각화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한 가지 좀 권유드리고 싶은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샘플 데이터가 아니라 소속된 회사에서 활용하시는 데이터를 직접 대입 또는 가정하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좀 알게 된 몇 가지 흥미로운 리테일 데이터 사례들을 살짝 먼저 언급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업계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 주문 건수를 많이 측정하는 편인데 흥미롭게도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와 같은 이벤트를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 주문 건수가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있는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업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지점 수를 파악하고 지점별로 방문자 수와 매출, 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자사몰이 있거나 자사앱이 있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한 경로도 주요 분석 대상인데 유저들이 검색을 통해 들어왔는지 추천 코드를 통해 들어왔는지 카카오 알림 또는 FC를 통해 들어왔는지 또한 이 경로도 분석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후 회원가입하여서 온라인몰 또는 앱으로 들어온 소비자가 첫 구매를 한 시점과 재구매를 한 시점을 분석할 수 있고 또 결제 시 어떤 결제 방식을 유형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로그인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또 어느 페이지 자주 방문하는지 등 데이터를 모두 분석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집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의 생애 주기 또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맞춤형 또 개인화된 그런 혜택 또한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듯이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유형의 리테일 데이터가 존재할 텐데 곧 보여드릴 그런 데이터와 지표들을 소속가치 회사 및 데이터를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얻어가시는 게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리테일 비즈니스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매출 분석입니다. 특히 리테일 업계에 계신 분들은 흔히 또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매출 얼마 나왔어? 매출 잘 나왔어? 라는 얘기일 텐데요.
매출이 잘 나왔으면 왜 잘 나왔고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라는 질문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매출 수치뿐만 아니라 기간에 따른 매출 흐름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시보드는 매출의 수치와 그 트렌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보통 화면을 볼 때 사람의 시선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흘러가는 그 경향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왼쪽 위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을 가장 왼쪽 상단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비교군이 된 매출을 오른쪽 옆에 나열하면서 절대 수치와 더불어 특정 기간 대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에서 지금 간단한 데모를 또 보면요. 연도 및 월에 따라 매개매수를 통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현재 화면에서 보시듯이 21년 12월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 전월 대비 및 전년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먼슬리 트렌드를 보면은 대부분의 월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특정 월,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회색 막대에 비해 자주색 막대가 더 낮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매출이 좀 더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주별 트렌드 같은 경우는 붉은색 라인 차트가 올해 매출이고 옅은 붉은색 영역 차트가 작년 매출입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12월 기준 최근 8주가 좀 우하향하는 추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매출이 왜 빠질까? 또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요소들이 좀 있겠지만 이 데이터에서는 매출을 구성하는 주 요소인 세그멘트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만든 대시보드입니다. 이때 리테일 업계에 따라서 혹은 각 회사마다 중시하는 항목 또는 KPI에 따라서 어떤 요소를 쪼개서 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3요소 중 커스터머를 빨간색, 그다음에 콜포레이트를 노란색, 홈오피스는 초록색 계열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른쪽 도넛 차트를 통해서는 각 세그먼트별로 차지하는 구성 비율과 전년 대비 비율 변화를 표현하였고, 왼쪽 하단에서는 세그먼트를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그 카테고리별 매출과 성장률 또 구성 비율을 나타내었고, 오른쪽 하단은 트리맵 차트를 통해서 섭 카테고리의 그런 매출 정보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시면 우선 21년 12월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에서 퍼니처 쪽만 이제 클릭을 하고 섭 카테고리에서 어디가 좀 더 매출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고 테이블스를 찾게 되었고, 그다음 디테일 페이지 넘어가서 콜프레이트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만 이제 뽑아내면은 다음과 같이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또 하나 예시일 뿐 그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어느 요소로 쪼개서 볼 수 있으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부진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콜포레이트라는 세그먼트에서 퍼니처 그리고 오피스 서플라이스 테크놀로지에서 각 구성하는 섭 카테고리별로 전년 대비 매출이 빠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 말고 또 다른 요소는 없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이 데이터는 미국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편차도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다음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좀 데모를 보시면 히트맵 차트 워크시트를 필터로 연결해 두어서 각 영역을 클릭할 때마다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되었고, 부진한 세그멘트였던 콜프레이트를 필터를 걸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걸 살펴보면은 각 지역별, 주별, 도시별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또 그런 퍼포먼스를 또 드릴다운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고입니다. 재고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요. 이 적정 수준의 재고가 유지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대시보드는 제품의 사이즈별로 나눠서 재고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기간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모든 재고 수량을 라인 차트로 표현하였고요. 전월 대비 재고 수준 또한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해당 리테일사는 의류 제품을 판매하여 사이즈별 재고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오른쪽에 각 월별 사이즈별 재고 수량 및 비율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왼쪽 하단에서는 스타일별로 재고 수량과 더불어 사이즈별 가용 재고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는데요. 이는 해당 스타일이 보유한 전체 사이즈 런을 파악하고 그중 재고가 존재하는 사이즈가 몇 개인지 파악하여 사이즈별 재고가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 또한 짧은 데모를 보시면 스타일별로 월별 사이즈별 재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브로큰 사이즈라는 필터는 하나의 사이즈라도 재고가 없으면 나오도록 필터링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표시된 JNE3627 스타일을 보시면 오른쪽에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 수량 많이 있는데 다른 사이즈들은 재고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고, 그리고 2X라지 같은 경우는 재고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의 2X라지 제품의 기존 매출 트렌드를 파악했을 때 기존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다가 재고가 없어진 거라면은 이 사이즈 판매 기회 요소가 있구나를 파악하고 해당 스타일의 해당 사이즈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재고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대시보드는 파레토 법칙을 기반으로 파레토 차트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80대 20 법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토지의 80%를 인구의 20%가 소유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서 전체 부의 80%를 성 20% 차지하고 비즈니스에서는 매출의 80%를 주요 제품군 20%가 차지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와 같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또는 특정 제품이 주요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산업군의 경우 파레토 차트를 활용하면 상위 N개 제품이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모에서는 상위 200개 제품이 2015년에는 약 94%를 차지하였는데 이제 연도별로 시간 흐름에 따라 2018년에는 83%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제품으로의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었음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상위 제품별 리스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도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생키 차트를 활용한 매출 흐름을 파악하도록 만든 대시보드인데요. 생키 레벨 1 수준으로 왼쪽 매개 변수에 따라 오른쪽 매개 변수로 흘러가는 매출의 흐름과 비중을 표현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1차 벤더에서 2차 벤더 혹은 3차 벤더까지를 거쳐 매출을 발생하는 리테일 사의 경우 단계별로 어느 매출과 비율이 구성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때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짧은 데모를 보시면 매개 변수 변화에 따라 각 항목이 달라지고 그 매출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숫자들은 아래 히트맵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과 재고에 대해서 좀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다양한 KPI들을 많이 보게 되죠. 판매 수량, 수익, 평균 할인율, 판매 주문 건당 객단가, 판매당 평균 주문 건수 등 다양한 KPI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KPI를 하나의 매개 변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단과 같이 선택한 숫자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N개월의 추세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트윗 대시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화면에서는 like랑 replies, 그다음에 리트윗, 해시태그 클릭을 주요 지표로 살펴보았지만 왼쪽 측정가 변화에 따라서 월별 흐름 및 요일별 숫자 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KPI들을 하나의 매개변수로 잘 구성해 놓고 그에 맞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 분석에 있어서 또 자주 활용되는 분석 프레임 중에 하나가 AARRR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애퀴지션, 즉 신규 고객을 획득하거나 유입시키고 구매로 전환된 다음에 추천하는 단계까지 모든 구매 전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주요한 지표들을 또 따로 존재하고 또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분석 프레임을 수정 혹은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 모델을 차용하여서 저는 간단한 그런 컨슈머 퍼널 차트를 만들어서 표현하였습니다. 전체 고객이 얼마인데 이 중에 신규 가입된 고객은 얼마이고 참고로 이렇게 월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 전체 고객 중에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 고객이 몇 명이고 그 방문 고객 중에 구매한 고객이 몇 명인데 그 구매한 고객이 신규 고객의 구매인지 기존 고객의 구매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재구매한 고객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고객들의 그런 수치와 트렌드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호트 차트를 통해 고객의 구매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코호트는 특정 기간 동안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신규 고객 유치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고객들이 다시 재방문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재방문 또는 재구매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해당 차트는 왼쪽 축은 첫 구매를 한 분기이고 오른쪽 축은 재구매까지 걸린 시간을 분기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붉은색 계열에서 초록색 계열로 갈수록 재구매한 고객의 숫자가 높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2021년에 비즈니스가 시작하여
2011년에 구매한 고객들이 약 3분기 내로 다시 재구매하는 비율이 높았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또 더블 클릭하여서 고객의 연령, 성별, 지역별 특성은 어떠한지, 혹은 요일별, 평일, 주말 트렌드 어떠한지를 추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은 로그인과 그런 구매 기간을 통해서 이런 히트맵 차트를 만들어서 추이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최근 1개월 내 로그인한 고객들이 구매로 이어진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개월 이내 로그인을 하면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어떻게 로그인을 더 자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고, 특이한 그런 이상치를 또 발견하게 된다면 계속 더블 클릭하고 드릴 다운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3가지 요소, 심플한 비주얼, 스토리텔링, 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부를 기반으로 저는 시각화를 좀 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플한 비주얼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 그런 연결 포인트를 찾아야 되고, 또 그 스토리를 좀 잘 설명을 한 후에 그것이 또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가지는 힘은 정말 강력하고, 특히 그걸 설명하기 위한 툴로서 태블로 또한 되게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저도 기존의 엑셀을 활용해서 여러 가공 작업을 거쳐서 위클리 리포트를 만들 때보다 태블로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공식 출간될 예정이고 이번 주부터 이제 온라인 판매가 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모든 차트를 다루지 못했지만 몇 가지 나왔던 차트를 직접 만드는 방법들 외에 이 차트들이 어떤 업계에서 어떤 유스 케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같이 저자로서 활동한 원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로 퍼블릭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정말 시각화적으로도 되게 뛰어나고 또 분석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차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오늘 좀 전해드리자 했는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적용 가능한 포인트가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원칙과 몇 가지 팁들을 활용하여서 현업에서 좀 더 데이터를 더 쉽게 잘 다루게 되고 또 그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